자, 수용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 제16조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를 빨간색 밑줄 지체 없이 신체, 의류,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해야만 한다. 누가요? 소장이. 이때 이 신입자는 이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한다 밑줄 그시고. 자, 이 신입자가 그래요.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얼마 전에 밖에서 검사 건강진단 다 받았으니까 나 안 받을래.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가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다 개무시하고 무조건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싫든 좋든 간에 받아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신입자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어요. 강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장이 실시한다고 했어요. 뭐 장관 하면 틀리겠죠. 자, 그런데 요 시행령 가볼게요. 자, 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 형집행법을 말합니다. 16조 2항에서 읽었던 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로부터 3일 내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빨간 펜으로 3일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래서 여기 건강진단 나와 있죠? 건강진단은 여기서 3일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것은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건강진단만큼은 3일간의 여유를 줄까요? 여기 나오잖아. 휴무일이 연속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다. 그치? 그때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두고 있습니다. 이 건강진단은 누가 해요? 의료진이 하잖아. 의료진. 그쵸? 뭐 의료진이라든지 저 앞에서 공중보건이 얘기했죠. 공중보건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빨간 날은 다 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3일로 시간적 여유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자, 그 밑에 갑니다. 목욕 가볼게요. 자, 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이것도 지체 없이입니다. 목욕시켜라 이런 말이죠. 자, 다 지체 없인데 요 건강진단만큼은 뭐다? 3일 요 색깔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입니다. 자, 소장은 신입자 그리고 이송되어 온 사람을 이입자라 불러요. 그 단어는 여기 나오죠. 그쵸? 이송되어 온 사람을 이입자라 한다. 줄여서 이입자라 할게요. 그래서 자, 신입자 및 이입자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뭘 한다?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수용자 번호를 지정받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대통령령은 밑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자,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밑줄 그시고 의무적 반드시 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밑에 보면 수용 중인 사람 있죠? 그쵸? 자대 내에 자대에 자대라고 해야 되나? 자신이 있는 그 소장이 있는 거기 그 자대에 있는 수용 중인 사람, 현재 수용 중인 사람은 필요하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재량이기 때문에 의무적. 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입자, 이입자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수용 중인 자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되고 그 뜻이죠.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바꾸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기출질문 가볼까요? 신입 수용자의 지문은 경찰관서에서 채취한 지문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문 채취를 할 수가 없다. 해야만 됩니다. 틀렸네요. 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소장은 신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 특징 그리고 연락처들을 수용 기록부에 기록해야 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반대 해석하면 필요하다면
열람할 수 있고 필요 없다면 열람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겠죠? 자, 2항 신입자 및 이입자에 대하여 번호를 지정하고 번호표는 어느 쪽에 붙인다? 왼쪽 가슴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입니다. 밑줄 쫙 끊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가로 열고 원칙. 다만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붙이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붙이는 하나 있던데. 정치인 중에서 간도 커요. 내가 실명을 고려하지 않을게요. 자, 어쨌든 왼쪽에 붙인다. 필요가 교화상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면 안 붙일 수 있다.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 받으시고 교화입니다. 교화. 교화인 거지. 교화 검은색 동그라미 칠게요. 교화인 거지. 시설 내 안전 질서 유지 아닙니다. 그거 틀려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됐네요. 다음 페이지. 자,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3일 동그라미. 수용기록부, 명부, 형기 종료부를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3일이라는 숫자 정리하시고 자, 신입자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수용기록부에 기록해야 되고 나머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신입자에 대한 고지. 출제 잘 되죠? 자, 신입자나 이입자에 대하여는 자, 말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말로만, 서면으로만 하면 틀려요. 말도 되고 서면도 되고. 자, 5개 묶을게요. 별표. 자, 기산일 밑줄, 종료일 밑줄. 그리고 접견, 서신에 관련된 이 권리에 관한 사항들 고지해야 됩니다. 청원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도 고지를 해 주어야 되고요. 징벌이나 규율 같은 이 의무에 관련된 사항도 그치? 너 사고 치면 징벌 받는다. 뭐 규율은 어떻다는 것 다 고지해 줘야 되고 일과 언제 일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뭐 아는 애들도 있겠지만 뭐 신입자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생활 이런 것들 언제 기상하고 취침하는지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사항은 다 고지를 해줘야만 됩니다. 굳이 암기하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몇 번 읽으시면 다 되는데요. 조심할 것은 기출에도 나와 있지만 변호사 선임은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X. 왜요? 재판이 끝난 사람들 많잖아. 형이 확정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변호사 선임을 하나요? 그 전에 재판 받기 전에 다 선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고지사항이 아니다 하는 거 받으시고 자, 그런데 여기 접견 편지는 고지사항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 전화통화가 아니야. 전화통화는 빠진다. 여기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작업시간, 작업 교육교화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뭐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일과나 수용생활에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포함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작업이란 글자는 없어요. 조심하시면 되고 교육교화도 여기 없다. 자, 조심할 것은 뭐다? 끝에 여기 전화통화가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 대신 뭐가 있다? 접견 편지는 있다. 하는 거 차이를 두시고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수용 거실 지정을 볼게요. 자, 요 15조랑 65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15조는 수용 거실방 지정이고 65조는 작업부가인데 약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자, 소장은 수용자 거실을 지정할 때 물론 이제 누가 거실 지정해요? 배방 담당자가 거실 지정해 줍니다. 자,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 전력, 뭐 범수 보겠죠? 초범인지 누범인지 보겠죠? 상습범인지 보겠죠? 나이, 경력, 생활 태도,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거실방 지정합니다. 자, 근데 작업부가 보세요.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생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용 거실방 지정과 작업 부과를 비교를 해보면 공통된 게 있습니다. 공통된 게. 그게 색깔칠한 글씨야. 여기 나이 있죠? 나이 할 때 나,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형기 할 때 형, 형 동그라미. 성격 할 때 성, 성 동그라미. 경력 할 때 경, 경 동그라미.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게 공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통된 것이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외우실까? 앞글자 한번 따볼게요. 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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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나경 성형, 나경 성형. 그렇게 나경, 정치인 중에 나경원 국회의원 있잖아. 나경원 국회의원. 근데 그 나경원 국회의원은 성형 얼굴이 아니고 원래 그 얼굴이에요. 다른 뭐 여성 국회의원들 중에는 성형한 국회의원들이 좀 꽤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성형 얼굴이 아닙니다. 뭐 보톡스 맞은 건 있는데 보톡스는 저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성형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어쨌든 우린 암기를 해야 되니까 나경 성형 이렇게 나경 성형은 공통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최근에는 이 동그라미 친 것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 요 부분 볼게요. 건강을 따져요. 기술을 따지네. 취미를 따져요. 장래 생계를 따지네. 자, 우리가 거실방 지정할 때 건강 상태를 따지던가 기술을 따지나 취미를 따져요. 이것은 거실방 지정과는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냐, 질병이 있냐 없냐, 기술이 있니 없니, 취미가 뭔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작업입니다. 작업이다. 작업 부과할 때 이걸 따진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보면 형기, 죄질, 성격, 범죄 전력, 수용생활 태도는 작업 부과 사항이 아니죠. 작업 부과 사항이 아니라 거실 지정할 때 따집니다. 올라가면 죄명, 뭐 흉악범도 있고 뭐 과실범도 있잖아. 그러니까 흉악범과 과실범을 같은 방에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흉악범은 흉악범 있는 방끼리 거실을 정해요. 그래서 죄명이 뭔지, 죄질 따지고 전과자 따져요. 누범은 누범끼리 배방을 시켜요. 그래서 초범과 누범을 섞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초범이 누범자의 기술을 배운단 말입니다. 범죄 기술을 받기 때문에 그런 악풍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배방을 안 하고 같은 놈들은 같은 놈들끼리 모아놔요. 그래서 이런 나머지 것들도 읽어보시면 된다. 자, 됐고요.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밑에 시행령입니다. 소장은 생명신체 보호, 증거인멸 방지, 안전질서 유지죠. 안전질서 유지. 그래서 수용자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어떨 때? 혼거. 교육받을 때. 강당에서 교육받을 때. 그때 수용자끼리 접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너는 여기 앉아라. 너는 여기 앉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 생명신체 보호, 그리고 증거인멸, 공범끼리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입니다. 안전. 뭐니 해도 안전이죠. 요 안전. 시설의 안전이에요. 시설의 안전. 예를 들면 강당이 붕괴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신체, 그리고 증거인멸 방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자리 지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거실방은요. 작업장으로 쓰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거실방은 취침, 그리고 식사, 세면 뭐 그런 장소지 작업장은 안 된다.
작업장은 공장 가서, 작업장인 공장에 있잖아요. 공장에 가서 작업하는 거지 거실방에서는 안 된다. 끊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 말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네요. 심리적 안정, 교정 교화, 사회 적응 능력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러하지 않다. 필요하다면 작업장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 밑에 현황표 부착. 자, 거실방에는 면적, 정원, 현재 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입니다. 거실방 안에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사동 있잖아, 사동.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사동 거실방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면, 이제 여기 쇠창살이 있잖아. 쇠창살. 각 방에 교도관이 이 쇠창살을 통해서 안에 내부를 보잖아요. 그럼 이 옆에, 요 쇠창살 옆에, 요 정문,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지? 출입문 옆에 여기다가 현황표를 붙여놔요. 이 평수는 몇 평이다. 그리고 정원은 몇 명인데 현재 인원은 몇 명이다.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자 거실 앞에 이름표를 붙이되, 이름표 윗부분에는 성명, 출생연도, 죄명, 형명, 형기를 적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번호와 입소일을 적고, 그리고 윗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윗부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명, 출생, 죄명, 형명, 형기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가급적 가린다는 거지. 가리고 밑부분만 보이게끔 이렇게 그 표시가 있어. 여기 표시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끼우면 윗부분은 안 배우고 밑에 부분만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죠. 자, 기출 가볼게요. 자, 20년 6급 승진시험 문제인데, 윗부분에는 이거를 적고 아랫부분은 이거를 적는다. 앞뒤 바뀌었습니다. 기억 니은이 바뀌었어요.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 외에도 수용자가 법령에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이제 권리구제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수용자 거실방에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 지문도, 요 사망도 18년도 8급에 요 사망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법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여기까지 합니다.